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롬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임포럼 키미세븐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또다시 제가 몰아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로 나오겠다고 안달인 타임포럼 유튜브입니다. 서로 어떻게 해서도 안 나가려고 버티는 것 같은데 통님은 나와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분은 분량 욕심이 좀 있어서 뭐 이해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죠? 통님은 바쁘기 때문에. 저도 바빠요. 드디어 저희도 롤렉스 언박싱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데이토나, 스카이 듀엘러, GMT 마스터를 구하지 못하고 가장 롤렉스다운 시계 중에 하나인 데이트 저스트를 구해왔습니다. 치트키를 쓸 뻔했다가 못 썼군요. 치킨 안 먹혀요. 부단히 노력을 했으나 역부족으로 구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데이트 저스트를 구해왔는데, 사실 데이트 저스트도 요즘은 구하기 쉽진 않죠. 뭐 인기 있는 모델은 매장에서 바로 구하기는 썩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박스 색깔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보리 같기도 하고 굉장히 베이지라고 하긴 조금 네. 연하고 묘한 색상의 박스가 있고, 롤렉스의 왕관이라고 칭하고 있는 로고가 엠보싱 처리되어 있는데, 20년 전 롤렉스 박스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맨날 나와서 옛날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열어보면 롤렉스의 브랜드 컬러라고 할 수 있는 그린 박스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나오는 잘 안 거는,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 이렇게 해서 열어야 됩니다. 롤렉스의 심벌이 금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가 들어있고 페이퍼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명함 지갑 같이 생긴 홀더 안에 보증서가 있습니다. 보증에 관련된 책자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요. 17페이지를 보시면 한글로 5년간 보증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뒤에는 서비스 센터의 연락처가 들어가 있고요. 데이트 저스트 사용 설명서가 있고 조작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실, 과거에는 빨간색이었는데 보증이 5년으로 변경되면서 초록색의 그린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수리를 안 해준다거나 정말요? 그런 거 없죠. 리뷰에 앞서 데이트 저스트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키미세브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에 탄생한 시계이니까 올해로 75주년이 되었습니다. 194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죠. 우리나라는 그때 해방을 했고요. 그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데이트 저스트가 나와서 이미 방수시계도 만들고 자동시계도 만들어 놓고 날짜까지 넣은 시계를 롤렉스가 만들고 있었던 거죠. 롤렉스 설립 4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시계가 데이트 저스트이고, 플러스 넘버가 4467이죠.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트 저스트라고 하면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해석을 하면은 10초 드리겠습니다. 오이스터는 1, 방수시계 케이스, 방수 케이스라 얘기고 3, 퍼페추얼은 자동시계, 데이트 4, 저스트는 날짜 기능이 5, 있는 시계를 뜻하는 6, 겁니다. 날짜가 한 번에 탁 넘어간다는 뜻이죠. 네, 합격 100점 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데이트 저스트라는 걸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날짜 기능이 있는 시계는 있었는데 다이얼 외곽 같은 데 숫자를 새겨서 바늘이 움직이면서 날짜를 가리키는 방식인데, 바늘들이 섞여 있고 이러다 보면은 빨리 읽지를 못하고 시선이 분산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날짜창을 놔서 날짜를 편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거죠. 롤렉스가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데이트 저스트라는 모델명을 붙였고, 무려 75년을 이어내려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모델이 바로 이 리퍼런스 넘버 126231입니다. 플루티드 베젤은 처음 데이트 저스트가 나왔을 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코인 엣지 같은 형태로 아주 미세하게 홈을 판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해지고 깊게 패이고 명확해져 있었죠. 베젤의 존재감이 더 뚜렷해졌고, 그리고 또 하나의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뭘까요? 퀴즈를 주빌리 브레이슬릿이라고 하는 5연 링크로 된 브레이슬릿인데, 브레이슬릿만 보면 이 시계가 롤렉스구나, 롤렉스의 데이트 저스트구나, 요즘에는 스포츠 모델에도 사용되면서 데이트 저스트구나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1945년에 나왔었던 데이트 저스트의 디자인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쉽게도 이번 리뷰에 있는 모델은 주빌리 브레이슬릿이 아니에요. 아니 왜요? 못 구했으니까. 대신 스포츠 모델에 주로 사용되는 사면 링크의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을 착용하고 있고, 다행인 점은 플루티드 베젤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밋밋한 롱베젤보다는 확실히 이쪽이 멋있긴 하죠. 시계만 딱 보았을 때 전작과 달라진 점이 뭐야 싶을 정도로 변화가 별로 없고, 러그 부분이 구형에 비해서 훨씬 더 가늘어졌습니다. 약간 전전 세대로 돌아간 느낌을 줍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크게 달라졌다라고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케이스보다 다이얼 쪽의 변화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 인덱스잖아요. 전작의 바 인덱스는 철로처럼 다이얼 외곽을 두르고 있는 레일웨이 인덱스가 하나 있었죠. 그 안쪽으로 바 인덱스가 있었기 때문에 바 인덱스의 크기가 신형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작았었고, 이제 신형 같은 경우에는 레일웨이 인덱스를 삭제하고 바 인덱스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웠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좀 개방적인 느낌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전 1601 데이트 저스트하고 구성이 또 비슷해요. 디자인을 보면 데이트 저스트 안에서 돌고 도는 느낌을 줍니다. 왜 자꾸 돌고 도는 거죠? 롤렉스는 큰 변화를 추구할 수 없는 숙명을 지닌 브랜드다 보니까 변화를 꾀하더라도 과거에서 가지고 오고, 그것이 끝나면 또 과거에서 가지고 오고. 롤렉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롤렉스의 장점으로 꼽기도 하죠.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도 몇십 년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차분해진 느낌의 화이트 다이얼입니다. 짝 매트한 느낌도 돌고요. 인덱스와 12시 방향의 롤렉스 로고는 케이스 소재와 동일한 로즈 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늘 역시 같은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롤렉스를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을 주고 있죠.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인덱스의 소재가 화이트 골드이기 때문에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가 아닌가. 롤렉스 시계는 너무 눈이 부셔요. 원치 않아도 저 시계가 롤렉스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브랜드 같아요. 오이스터 브레이슬릿 특유의 화면 링크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는 유광의 골드, 좌우의 무광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하고 있고, 요것은 케이스 소재가 변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음식 같은 거죠. 클래스프를 그냥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시계가 고정이 되고요. 이 부분을 당기면 간단하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뒤로 움직이도록 갈고리처럼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이 부분과 물렸을 때 고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지링크 컴포트 익스텐션 링크, 이 부분이 시계를 자기 손목에 핏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이지링크 컴포트 익스텐션이고, 이렇게 고통받고 계시네요. 다이버 워치의 다이버 익스텐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로 팔에 살이 좀 찌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면 풀어주시고, 헐렁하다 싶으면 채워주시면 돼요. 비교적 손목이신 분들에게 유용하고요. 케이스백이 솔리드 백입니다. 평평한 부분은 헤어라인 가공이 되어 있고요. 둘레는 유광 가공이 되어 있고, 그 바깥쪽 둘레는 코인 엣지가 되어 있고, 롤렉스 전용 오프너로 열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능적인 홈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도 네, 하나 적어주시면 롤렉- 여는 것도 불편하고. 롤렉스의 철학을 보여주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튼튼하고 신뢰성 높으며 정확한 시계. 좋게 말하면 그거고 나쁘게 말하면 곤조가 심하다. 데이트 저스트 36mm 가장 큰 변화는 이런 외관 부분이 아니고 바로 무브먼트죠. 오랫동안 워크호스로 활약했던 3135에서 3235로 넘어왔습니다. 롤렉스가 추구하는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확성, 튼튼함,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무브먼트에도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밸런스를 고정하는 부품이 밸런스 콕이라고 하잖아요. 밸런스를 한쪽에서 잡아주는 방식인데, 롤렉스는 양쪽에서 잡아주는 밸런스 브릿지 방식을 택한 브랜드잖아요. 정확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추구하는 무브먼트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게 브릿지입니다. 3135부터 브릿지 방식을 택해서 3235에도 이어졌고요. 인하우스 파라크롬 블루 헤어스프링을 사용하지만 붉게 오버코일 형태잖아요.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만 볼 법한 사양인데 롤렉스는 꾸준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집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꼬아 내려서 아래에서 더 받쳐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려고 고안해낸 건데, 최근에는 밸런스 스프링이나 소재도 많이 발전을 해서 좋아졌고 크게 효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전통적이고 조금이라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롤렉스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귤레이터를 배제하고 반성을 조절해서 빠르고 느림을 조정하는 방식이 프리스프렁이라고 하는데, 프리스프렁 방식을 굉장히 빨리 도입한 브랜드가 바로 롤렉스잖아요. 1950년대에 롤렉스가 도입한 걸로 알고 있고, 마이크로 스텔라라는 자신들만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휠에 보면은 나사가 장착이 돼 있는데 조절하려면 전용 공구가 필요하고, 많은 분 중에 마이크로 스텔라를 본인이 집에서 돌려보려다가 부러뜨렸다는 수리는 공식 CS에서, 아니면 그냥 손대지 마세요.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유지해 왔는데, 변화된 부분도 있잖아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파워 리저브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기존 48시간이었는데 7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메인 스프링을 담는 배럴의 벽 두께를 얇게 하고 메인 스프링을 더 긴 걸 써서 파워 리저브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롤렉스가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크로노지 이스케이프먼트라고 하는 미가 공법을 이용해서 고정밀 가공을 한 이스케이프먼트를 수입했는데, 이 이스케이프먼트로 인해서 향상된 동력 효율이 무려 15%. 기본적인 구조는 스위스 레버를 살짝 변형한 거잖아요. 스위스 레버 이스케이프먼트의 장점은 휴대성과 충격에 강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용하는 것인데, 단점이 에너지 전달 효율이 떨어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게? 똥망! 리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정밀 가공 기술을 통해서 이스케이프 휠하고 펠리포크의 두 부품을 좀 가볍게 만들었죠. 무겁게 만들면 손실되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부품을 보면 구멍처럼 뚫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롤렉스의 무브먼트 중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감기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잘 멈추지 않는 이유가 와인딩 효율이 좋은데 변경된 게 하나가 있죠. 베어링 방식으로 바뀌었죠. 모터를 고정하는 방식이 슬리브에서 볼 베어링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데이트 저스트도 흔들어 보면 소리가 나고요. 와인딩 효율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테프론으로 코팅된 자유색 휠이 있었는데, 로터가 양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메인 스프링을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이죠. 롤렉스 무브먼트 특징적인 부품이었는데, 특유의 구조는 뭐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70시간 파워 리저브라고 하는 실용성과 하루 오차 범위 마이너스 2초에서 플러스 2초라고 하는 대량으로 시계를 생산하는 브랜드에서는 정의적인 수준의 오차를 구현되었죠. 시계를 연간 8, 90만 개를 생산을 하면서 성능을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롤렉스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중적인 럭셔리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롤렉스의 엔지니어링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피니싱이라는 것은 단 한 톨도 없지만 정확성과 신뢰성으로 몰빵한 것은 롤렉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 변하지 않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시계는 롤렉스.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100m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윈락이라고 말하는 스크류 다운 크라운 방식을 택했고요. 크라운 풀면 포지션 0에서 와인딩인데, 파워 리저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와인딩을 해보면 쉽게 크라운을 돌릴 수 있는 반면, 파워가 어느 정도 찼을 때 약간 돌리기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이가 느껴지는 편이고, 한 칸 더 당겨서 포지션 1이 됐을 때 날짜 조정이고요. 날짜 조정은 특이한 점이 없는 것 같고요. 한 칸 더 당겨서 크라운 포지션 1일 때 시간 조정이 됩니다. 와인딩 할 때는 뭔가 걸리는 느낌도 들고 또르륵또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반면, 시간 조정할 때는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조작 반응성은 롤렉스답게 굉장히 솔리드합니다. 크라운을 돌리는 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눌러서 크라운을 잠그면 시계가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6mm 데이트 저스트가 나왔는데 큰 변함은 없습니다. 칼리버 3235는 롤렉스가 추구하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사용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개선을 이룬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롤렉스가 늘 추구했던 정확함, 튼튼함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미세한 부분에서 변화를 준 모델, 소위 이런 모델을 지칭하는 전형적인 수사 같은 게 있죠. 올타임 클래식. 올타임 클래식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가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형 데이트 저스트와 신형 데이트 저스트의 비교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